과거 역대 기록을 보면은 한 2, 3년 침체하고 네. 한 5, 6년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오랫동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점에 대한 부담 자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압력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 7월 달에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만료가 돼야 되는데, 그 만료될 때까지는 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상승 요인이 훨씬 세죠. 전세 난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게. 그래서 이제 하락 요인은 금리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거시 경제가 위험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락 요인도 있지만은 상승 요인이 조금 더 세고, 그러면은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올라갈 것이다. 하락장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건데, 조정의 시작이다. 조정이라는 건 나중에 또 상승한다는 얘기고, 그 조정이 이제 지금 일부 시작되었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조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이번 조정은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조정을 보이고, 내년 이제 여름 지나면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상승은 될 거라고 좀 예측은 했지만은 네. 이렇게 크게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은 예상보다는 좀 많이 올랐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부동산에 보면은 이제 뭐 공공 주도로 시작했다가 뭐 또 LH 사태, 대장동 사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올해 지방선거를 하면서 지방선거에 따른 기대감이 또 부동산에 반영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그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은 더 혼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 당분간은 계속적인 혼란. 그리고 또 여야 주자, 대선 주자들이 아마 한마디씩 뱉을 거예요. 뱉으면 올 연말까지도 계속 뭐 엎치락뒤치락 시장은 아마 극도의 혼란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여당은 공공 위주, 민간은 다 억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일가구 주택은 좀 봐주겠다. 야당은 이제 공공은 적당히, 민간을 키우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도한 세금이라든가 이것들은 줄여주겠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해서 잡겠다는 거고, 규제로 잡을 때 물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품질자라든가 이런 문제를 공공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출해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땅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민간을 활력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들은 그게 과연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제대로 가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죠. 가장 크게 보면 이제 규제에 대한 점이 있어요. 규제에 대해서 이제 여당 후보는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세금을 더 강화하겠다. 야당 후보는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규제에 대해서 이제 여야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거다. 적어도 이제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게 이제 공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 대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야당은 약간은 풀어줄 것 같지만은 여당은 더 고삐를 쬐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조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뭐 공한지로 놀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여당이 된다면은 규제가 세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가 세지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냐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주택이라는 것도 계속 투자가 일어나서 공급이 되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공급되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면은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질 거다. 물론 이제 정부 공공의 공급 물량이 일부 확보는 돼 있지만은,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공공의 물량이 그래 많은 편은 아니에요. 공공이 하겠다고 하는 물량이. 그리고 위치가 이제 아주 좋은 위치도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교통이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이런 데 원하는데, 저기 뭐 신도시 뭐 외곽에 뭐 GTX가 있다 하더라도 GTX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타고 그렇게 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그렇게 계속 하는 것들은 오히려 좀 민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 후보가 재밌는 거는, 여당 후보는 재밌는 게, 지금까지 부동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시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잘못됐다.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지금까지 정책을 바꾸겠다.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가 되면은 민간 공급이 늘고 재건축 재개발이 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법안 상관없이 그냥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 결단으로. 그래서 이제 야당이 되면은 오히려 그 공급이라든가 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그런 것들이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여당이 되면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규제에 있어서 이제 세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이 이제 크게 보면 뭐 취득세, 뭐 그다음 보유세, 종부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있는데, 취득세나 뭐 양도세는 법안 사항일 거예요. 그럼 여야 후보 상관없이 못 바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때리겠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야당 후보가 되더라도 국회와 관련된 사항이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못 할 겁니다. 그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180석 이상의 뭐 거대 야당 단독법안 처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양도세에서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약하다. 그 대신 이제 종부세는 이제 행정적으로 했거든요. 공시가격을 올린다라든가 뭐 공정 가액 비율이라 해서 뭐 10억짜리인데 뭐 8억으로 쳐주고 뭐 90% 반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부세만큼은 대통령이 되면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되면은 뭐 그렇게 세금 관련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특이한 거는 여당 후보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국토 기본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지를 좀 과다하게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게 여당이 되면은 뭐 야당이 되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당이 되면은 최근에 대장동 사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핫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5억짜리인데 20억 됐다. 그런 것들은 개발이 아마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250만 호 이렇게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밝힌 게 2028년 정도까지인가 20 몇 년까지 뭐 한 200만 호 좀 더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공급 물량만 좀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큰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물량이 이제 일시에 쏟아지면은 시장에 좀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기 2026년 뭐 이쯤 되겠죠.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지나서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인 입주. 초기 입주는 한 4년, 3년 지나서 4년 좀 지나서 입주할 것 같고, 5년 지나면 본격 입주가 시작될 텐데, 그때는 가격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양자 누가 되더라도. 하락 정체는 그때부터 몇 년간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비슷한 시기를 90년대에 거쳤어요. 91년에 신도시 입주하고, 입주 시작됐을 때, 그 전에 서울 아파트 값이 1년에 한 38% 가까이 올랐습니다. 35%, 38% 이러는데, 입주 첫 해 마이너스 5%로 바뀌어요. 그런 비슷한 게 생겨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IMF 직전까지 가다가 IMF 하면 큰 충격 받고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90년대 초반의 그런 가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2020, 한 5년부터, 4년이나 5년부터 한 4, 5년, 적어도 4, 5년간은.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올 거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버블이라는 건 뭐 꺼져봐야 아는 거고, 지금 과도하게 상승하면 그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2005년인가? 국토연구원이라는 데서 버블이다. 뭐 30% 이상 거품이 끼어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보험연구원인가? 거기서 지금 버블이 강남은 많이 끼었고, 3년 전입니다. 강남은 많이 끼었고, 강북도 끼기 시작했다. 이런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 폭등했거든요. 근데 버블이라는 건 보통 제자리에 가야지 버블이래요. 약간 조정받고 가는 거, 이거는 버블 아닙니다. 근데 제자리 간 적이 있나요? 없죠. 저는 조정은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정부 수장이 뭐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굉장히 나쁜 얘기긴 하고, 퍼펙트 스톰 막아야 될 사람이 그걸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근데 2007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 IMF하고 2008년 뭐 IMF 금융위기하고 지금 다른 게 있어요. 금융위기하고 IMF 때는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졌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아주 수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상황은 다른 게, 코로나 때 돈 푼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절반은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절반은 거의 아사 상태로 와 있어요. 지금 제 아는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이 제발 어느 회사 좀 망해라, 내가 그거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 크게 받으면 한 30% 이상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3천이니까 한 2천 몇 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돈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기업, 특히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또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쪽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이쪽에 임원들이 다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제가 보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보고 있는 상가 떨어지면 잽싸게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떨어질 때 한 3분의 1 정도 빠집니다.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IMF 때 아파트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데, IMF 때 1년 만에 3분의 1 빠졌거든요. 9억이 6억이 됐어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 어떠냐면 한 5년 동안 빠져요. 서서히 빠집니다. 5년 동안 빠졌을 때 최저점이 얼마냐? 9억이라 봤을 때 6억이 돼요. 한 3분의 1이 빠지더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질까? 살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 당시는 폭락이다. 지구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안 된다. 중진국 함정이다. 이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좀 리스키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자기가 중장기적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게 옛날 원룸 오피스텔 이거 말고 요즘 거주용 오피스텔 같은 게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주거로 봐야 돼요. 강남의 아파트는 20억, 30억 하니까 못 들어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나 자식 하나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강남에 살고 싶은데 못 살고 그런 거에 새로운 주거용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투자 유형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늙어서 이제 월세 조금씩 받기 위해서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위기가 오면은 가격이 굉장히 좀 차별화될 거다. 최근에 오피스텔 중에 보면 단지형 오피스텔도 꽤 많습니다. 거의 아파트인데 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주거의 유형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좀 아니다. 과거 지금 이제 좀 쏠리더라도 그 가격이 움직이고 이럴 때는 좀 레버리지도 큰 편이에요. 이거는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이 오면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빌라 연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나중에 전세에서 밀어붙인 그런 힘 같은 게 좀 약해지면은 가격 조정은 좀 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을 유심히 본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세계적인 실험을 했다. 학교에서는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신들은 좋겠다. 어마어마한 실험을 해서 그 논문 쓰면 이제 논문거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 규제 이렇게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고요. 하여튼 세계 최초가 많습니다. 이런 실험을 원 없이 한번 해봤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졌다.